자기 전에 튤립 공주 이야기 좀 읽을까? 공주가 나무의 신들을 만나려던 부분까지 읽었던 것 같은데, 나무의 신들이 공주의 나라에 몰려왔었잖아. 프리키 선생님, 오늘 밤엔 너무 피곤해서 못 읽겠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었다. 엄마는 왜 아니타를 싫어하실까요? 진짜 집안 배경 때문일까요? 크루엘라,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프리켓 선생님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곤 했다. 선생님이 엄마 험담을 하지 않으니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선생님이 나쁘게 얘기해도 개의치 않았을 텐데. 엄마를 사랑했지만 엄마가 아니타를 싫어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엄마랑 아빠가 아니타 얘기를 하면서 말다툼 하시는 걸 엿들었거든요. 엄마가 진짜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타가 우리 집을 살금살금 맴돌면서 벽을 긁어대는 것만 같아. 그렇게 소름 끼치는 기분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크루엘라, 부모님 말씀을 엿들으면 안 돼. 숙녀답지 못한 행동이거든. 프리켓 선생님이 부드럽게 타일렀다. 나는 하품을 하며 화제를 돌렸다. 프리켓 선생님, 오늘 저녁에 엄마 진짜 예뻐 보이셨죠? 그렇게 아름다운 엄마의 딸로 태어났다니 저 진짜 행운아 같지 않아요? 그럼 크루엘라, 정말 아름다우셨지. 저 행운아 맞죠? 내가 재촉했다. 선생님은 이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슬픈 표정만 지었을 뿐. 어떤 이유에서인지 프리컷 선생님은 엄마 얘기만 하면 늘 슬퍼 보였다. 나는 잘 자라라고 뽀뽀해주는 선생님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선생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외로울까. 자기 자식도 아닌 애랑 지내면서 밥도 혼자 먹을 때가 많고 가족도 친구도 선생님을 사랑하거나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마음 써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듯 했다. 프리켓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나는 선생님의 기분이 풀리길 바라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선생님의 기분이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선생님의 표정이 확 바뀐 것이다. 크루엘라, 미안, 깜빡했다. 어머니께서 화장대 위에 선물을 놓고 가셨어. 봐! 선생님이 급히 화장대 쪽으로 가더니 내가 상자를 열 수 있도록 침대 옆으로 가져왔다. 첫 번째 상자에는 예쁜 빨간색 드레스가 들어있었다. 드레스랑 잘 어울리는 벨트도 있었다. 더 작은 상자 안에는 구두와 작은 클러치백이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제일 큰 상자를 열었다. 마지막 상자에는 가장 근사한 선물이 들어있었다. 바로 검은 깃이 달린 하얀색 모피 코트였다. 나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단번에 모피 코트를 입었다. 잠옷 위에 걸쳤을 뿐인데도 내가 정말 매력 있어 보였다. 엄마랑 똑 닮아 보였다. 드디어 나한테도 모피 코트가 생겼다. 나는 방금 삶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력 있는 숙녀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딱 우리 엄마 같은 숙녀. 봐, 크루엘라, 어머니께서 너를 이렇게나 많이 생각하신단다.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 프리켓 선생님이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빛은 나보다는 자신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듯 했다. 나는 설득 같은 건 필요 없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거울에서 돌아서며 프리켓 선생님을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진짜 이상한 얘기네요, 프리켓 선생님. 엄마가 당연히 저를 사랑하시죠. 이 예쁜 코트 좀 보세요. 프리켓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웃는 얼굴로 선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도 어딘가 슬픈 기운이 느껴졌다. 왜 그렇게 슬퍼하는데요? 선생님은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프리켓 선생님 같은 중간자들의 특징이었다. 거의 진짜 같으니까 하마터면 가엾게 여길 뻔했어. 좋아할 뻔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토록 슬퍼한 이유는 절대로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선생님이 대답해 주기도 전에 우리 대화는 그쯤에서 끝났다.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크루엘라? 나지막하고 부드러우며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들어오세요. 아빠가 문을 조금 열더니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들여다보았다. 아빠는 밤에 자기 전에 잘 자라고 인사할 때면 그렇게 장난스럽게 미소 짓곤 했다. 내 친구들 아빠 중에 우리 아빠만큼 잘생긴 사람은 없었다. 아빠의 머리는 어두운 색이었고 씩 웃는 모습은 마치 영화배우 같았다. 아빠는 늘 미소 띤 얼굴로 나를 대했다. 아빠는 거대한 바다 코끼리나 땅딸막한 새처럼 생겨서는 오만하게 구는 여느 귀족과는 달랐다. 아빠의 잘생긴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다. 돌이켜보면 엄마는 아빠가 좀 더 진지한 사람이길 바랬던 것 같다. 어쩌면 더 거만하길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아빠가 나랑 아니타가 어울리게 해주는 걸 탐탁지 않게 여겼다. 밤새 동화책을 읽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를 웃기려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도 안 좋아했다. 그래도 난 아빠가 재미있었다. 아빠가 집에 일찍 돌아오던 날, 자기 전에 나랑 얘기하러 갑자기 오면 프리켓 선생님은 자기가 불청객이라도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선생님은 어색하게 둘러대며 잽싸게 자리를 비켜줬다. 그럴 때는 중간자가 아니라 비인간 같았다. 아빠가 침대 끄트머리에 털썩 앉기도 전에 선생님이 슬며시 도망치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웃겼다. 아빠는 평소에 실수를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나랑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척을 했다. 우리 둘만의 비밀이었다. 우리 딸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주 잘 지내요, 아빠. 오늘 엄마랑 진짜 즐거웠어요. 오늘 엄마를 봤니? 아빠는 자주 깜빡하곤 했다. 엄마랑 같이 있었다고 하면 늘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수업이 끝나면 매일 1시간씩 같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말이다. 네, 아빠. 늘 그랬듯이 같이 차 마셨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래, 우리 딸. 진짜 좋았어?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구나, 크루엘라. 아빠가 얼굴을 찌푸리며 침대 발치에 있는 빈 상자를 내려다봤다. 엄마가 또 쇼핑 갔다 왔구나. 이번에는 뭘 사줬니? 아빠는 좀 언짢은 듯 했다. 갑자기 그걸 치우지 않은 프리켓 선생님에게 짜증이 났다. 아, 아빠! 엄마가 진짜 좋은 모피 코트를 사주셨어요. 나는 침대에서 뛰쳐나가 아빠한테 코트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거울 앞에서 빙그르르 돌았다. 엄마랑 똑같죠? 그래, 크루엘라. 똑같은 것 같네. 아빠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급히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빠를 화나게 했나? 아빠, 저한테 화나셨어요? 아빠가 나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안고 몇 바퀴 돌았다. 아니야, 우리 딸 너한테 화 안 났단다. 우리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우리 같이 춤추자. 우리는 방에서 춤을 췄다. 둘 다 너무 웃어서 멈추지도 숨을 쉬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때 아빠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작은 꾸러미 하나가 나왔다. 갈색 종이와 노끈으로 포장돼 있었다. 아빠도 크루엘라 주려고 가져온 게 있어. 모피 코트는 아니지만 네가 좋아할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단다. 아빠는 나한테 선물을 잘 사주지 않는다. 우스꽝스럽게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거의 매일 밤 방에 와서 나를 예뻐해 주기는 했지만 선물을 사준 적은 별로 없었다. 아빠는 귀족원 일을 하느라 바빠서 사랑을 표현해 줄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매일같이 예쁜 걸 사다 주는 엄마랑은 달랐다. 우와, 아빠! 내가 종이를 뜯으면서 소리쳤다.
종이 조각이 하얀 침대보 위에 떨어졌다. 침대가 갈색 물방울 무늬로 뒤덮인 듯 했다. 미안, 시간이 없어서 예쁘게 포장을 못했어. 골통품 가게 주인 아저씨가 좀 특이하거든. 예쁜 상자랑 리본 같은 건 취급을 안 하더라고. 상관없었다. 선물이 뭔지 빨리 보고 싶었을 뿐. 하지만 상자를 열자 내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동그란 비추옥 귀걸이였다. 흐리멍텅한 초록색인데다 너무 평범했다. 아빠, 감사해요. 나는 다시 웃으려고 애썼다. 엄마가 사준 모피 코트에 비하면 이건 선물 축에도 못 끼었다. 그 순간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면 적어도 내가 생각한 것만큼 사랑하지는 않는 듯 했다. 아빠가 나를 사랑했다면 진짜 예쁜 걸 사다 줬을 텐데. 엄마가 늘 그랬듯이. 크루엘라, 우리 딸,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이 귀걸이는 진짜 해적의 보물상자에서 나왔단다. 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제 좀 재미있는 얘기가 시작되는 듯 했다. 정말요? 그래, 그 아가씨가 대단한 해적이었거든. 머나먼 마법의 나라에서 보물상자를 훔쳤대. 아빠가 사줬던 책 기억하니? 희한한 동화책 말이야. 그 책이랑 이 귀걸이는 분명히 같은 마법의 나라에서 왔을 거야. 재밌네요. 정말로 그랬다. 환상과 모험 이야기를 좋아했으니까. 해적의 보물 이야기에 호기심이 마구 샘솟았다. 그렇다고 이 선물이 좋아지지는 않았다. 내가 귀걸이를 좋아하지 않자 아빠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도 아빠는 말을 이어나갔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야. 이 보물이 사악한 마녀랑 심술궂은 요정 같은 것들한테서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있거든? 믿어지니? 나는 선물이 마법에 얽혀있다는 이야기에 흥을 내보려고 애썼다. 정말이었다. 그래도 매력 없는 귀걸이는 너무 실망스러웠다. 내가 해적선을 타고 모험한 건 아니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그러는 쪽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럼 저한테 저주받은 귀걸이를 사주신 거예요? 아빠가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 크루엘라, 진짜로 저주받은 건 아니야. 세상에 저주 같은 건 없단다. 그래도 아빠가 사준 동화책을 좋아하니까 이 얘기도 좋아할 것 같았어. 브리켓 선생님이랑 매일 모험하는 공주 이야기를 읽고 있잖니. 이름이 뭐였더라? 튤립 공주요. 그래, 튤립 공주였지. 크루엘라가 그 이야기를 좋아하잖아. 이 귀걸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걸 사주고 싶더라고. 돈을 쏟아 부어야 했는데도 말이다. 돈을 쏟아 부었다고? 왜 진짜 그 얘기를 안 했지? 그럼 얘기가 확 달라지는데. 나는 다시 귀걸이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러고는 귀걸이를 좋아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니, 사랑하기로 했다.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했던 게 후회됐다. 너무 좋아요, 아빠. 고마워요. 나는 아빠 목을 끌어안았다. 아빠의 미소가 희미해졌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크루엘라, 넌 정말 엄마를 쏙 빼닮았구나. 여태까지 아빠가 했던 말 중에 제일 다정하게 들렸다. 똑딱 똑딱. Darling, 영원히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법이건만 내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딱 그러고 있네. 이제부터는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darling. 5년 후, 그러니까 내가 16살이었던 해 여름으로 가보자고. 내 인생이 영원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마구 뒤바뀐 때로 말이야. 챕터 3은 다음에 읽어드리겠습니다.